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부터 신청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에 대해서 한시지원금 2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노력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 직종인데요. 지원 대상 직종을 알아보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가정요양과 일반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시고요.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직종을 말씀드리면 대표자, 시설장, 사무국장,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 기타 지원이 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또 가정요양만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이번에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직종에 계셔도 이분들이 2022년 1월에 이 직종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월 14일에도 이 지원 대상 직종에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2022년 1월에는 요양보호사를 근무를 했어요. 근데 3월 14일 현재는 시설장으로 직종이 바뀌신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2년 1월에 사회복지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2022년 3월 5일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직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격으로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재직 기준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비스 제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로 보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 달부터 2022년 1월, 2월 계속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고 3월 14일 현재 재직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건 지원 대상이 되시고요.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12월, 1월, 2월 계속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했어요. 근데 3월 14일 현재로는 퇴직 상태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2월 달에 서비스 제공 안 했어요. 근데 1월 달에 서비스 제공했습니다. 2월 달에 서비스 제공 안 했어요. 근데 3월 14일 현재 재직 중이에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돌봄 서비스 제공했는데 1월 달엔 1월 달만 제공 안 했어요. 그리고 2월 달 또 제공했어요. 3월 14일 날 재직 중이에요. 그래도 지원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상당히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2022년 1월과 이 재직 여부가 중요한데요. 대상 기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2022년 1월에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거 12월, 2월 상관없습니다. 그냥 2022년 1월에 일단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3월 14일 현재 재직 중인 분들만 대상이 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인 분 대상이 되고 1월 달에 서비스 제공했지만 퇴직했으면 제외되고 1월 달에 서비스 제공하고 3월 14일에 재직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는 센터가 좀 자주 바뀌기도 하죠. 이 센터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이 지원된다. 1월 달에는 A센터에 근무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대로 센터가 변경돼서 3월 14일에는 B센터에 재직 중이세요. 이런 분도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종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재직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런 지원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방법을 또 공단에서 마련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호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타에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3월 24일 이후에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지원 대상이 되면 그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서는 장기 요양 요원이 장기 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작성해 갖고 장기 요양기간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직접 제출해서 갖다 줘도 되고 또 작성해서 팩시로 보내도 되고 이메일로 보내야 되는데요. 그 신청하는 내용 중에 그 은행명하고 그러니까 지원금 20만 원이 들어갈 은행명하고 계좌번호를 넣게 돼 있는데 이거는 꼭 지금 본인의 계좌만 입력해야 됩니다. 타인의 계좌를 입력하면은 이게 반송 처리되니까 안 되고요. 본인의 계좌를 꼭 입력하셔야 되고 혹시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따로 또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런 과정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간은 장기요양 요원이 그 한시지원 신청서를 갖다가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보고 재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단 전산에 입력을 하는데 어디서 입력하느냐 하면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들어가서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서 기타에서 돌봄 인력 한시적 지원에 들어가서 신청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장기요양 요원이 직접 신청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장기요양 기간만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고 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기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든지 이런 장기요양 선생님들은 장기요양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3단계로는 이 장기요양 기간에서는 신청한 결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계좌번호가 틀리면 다시 반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반송이 되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후에 같은 화면에서 재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원금 신청 전사 입력하는 일자가 좀 따로따로 있는데요. 3월 28일 월요일에는 시설급여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시설급여라 하면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마련하고요. 3월 29일 화요일에는 재가급여인데 재가급여 중에서도 기간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간만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라 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가 되겠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에는 재가급여 중에서 기간기호 끝자리 짝수만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월 31일과 4월 1일은 시설급여든지 재가급여든지 다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입력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 요원 되시는 분들은 이 한시지원 신청서를 최소한 3월 28일 이전까지는 장기요양 기간에 제출해야지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게 4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뭐 어떻게 바빠서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 4월 20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해서 지원금을 못 받으니 꼭 미리 준비해서 장기요양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급 금액은 장기요양요원 1명당 20만원씩 일시 지급하고요. 근데 요양보호사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기관에만 신청해도 되고요. 또 그 2기관에 모두 다 신청해도 됩니다. 근데 2군데 했다고 뭐 2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빨리 신청한 기간 한 곳에서만 20만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3월 31일부터 지급되는데 4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방법은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 계좌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신청한 후에 일주일 이내 정도에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는 거는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세요.
2022년 1월 달에 돌봄 서비스 제공했고 2022년 3월 14일에 재직자예요. 근데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인력 신고가 지연됐어요. 또는 2022년 1월에 급여 비용 청구가 지연이 돼서 1월 달에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가 따로 있는데, 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근로계약서, 직종이나 계약기간도 확인용이고, 또 2022년 1월에 급여 제공 기록지라든지 태그 전송 자료라든지 급여 제공 계획서 등을 별도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의 신청서도 장기 요양 기간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장기 요양 기간에서 재직 여부를 좀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 계좌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다 해당이 되는데 신용불량자 등 이런 경우라 본인 계좌로 그 한시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냐 하면 이의 신청서, 그리고 서식 3회에 있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자,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두 분 모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 또 통장 사본을 각 한 부씩을 갖다가 팩시로 송부를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별도로 있는데요.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받는다고 합니다. 네, 신청하는 방법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본인이 작성하고 나서 장기 요양 기간에 재직 확인을 받고 장기 요양 기간에 서명을 받은 이의 신청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 이러한 근로계약서, 급여 제공 기록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같은 증빙 사료를 공단에 제출하는데 팩스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처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 준다고 하고요. 어디에 보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에 해야 된다. 공단본부의 팩시는 033-749-9662이고요. 이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재직 중에 있는 센터가 서울에 있어요. 그럼 서울의 이 센터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는 서울 강원 지역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관할 지역본부는 이 팩스번호 02-3275-8013으로 해야 되고요. 내가 근무하는 센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면 인천 경기 지역본부인 031-229-0429로 팩시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다른 데 보내면은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한시 지원 신청서나 이의 신청서, 위임장 양식을 어디서 출력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PC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로 들어가셔갖고 여기에 알림 자료실이 있어요. 알림 자료실을 누르고 또 알림방 밑에 있는 공지사항을 누르시면 이 맨 위에, 현재는 맨 위에 있는데 장기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지급 공고라는 제목으로 2022년 3월 14일자로 등록된 그 공고문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첨부 자료에 보면 첫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 답변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장기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업 관련 서식 일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시 지원 신청서 및 이의 신청서, 위임장이 있으니까 이걸 출력해서 작성해 갖고 장기요양기관 또는 해당 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상당히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급 공고에 들어가면 이 한시 지원 사업관의 주요 질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읽어봤는데 상당 부분 여기에 질의 답변에 좀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대부분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궁금하다,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하시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요양기간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사업 공고, 지원금 20만원 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고생이 많으신 장기 요양 요원께서는 모두 다 20만원씩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아들딸 방문요양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